안녕하십니까. 관계 및 성의학 전문가 박서윤 박사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혹은 과장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심리와 신체의 가장 깊은 곳을 연구하며 수많은 임상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남성분들이 절망과 좌절감이 휩싸인 얼굴로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고 심지어 70대 후반의 노신사분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의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박사님, 왜 제 아내는 이제 저와 잠자리를 피할까요? 제가 남자로서 이제 매력이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이 나이에 이런 걸 고민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녀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욕구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남성분들 스스로가 이 관계 건강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문제처럼 침묵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혈압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는 꼬박꼬박 챙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부부의 행복과 직결되며 어쩌면 그 어떤 건강 지표보다 중요한 이 관계의 건강은 완전히 방치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방치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리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서 스킨십이 사라지고 잠자리가 소홀해지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명백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줄어들면 뇌에서 분비되는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채우게 됩니다. 즉 서로를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닌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주 작은 균열은 처음엔 그저 잠자리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섭니다. 일상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외도나 황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 연구실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저 침대에서부터 멀어진 것뿐이었는데 여러분, 그 무서운 결과를 마주하기 전에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벽에 막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한 방법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거나 혹은 수십 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세 곳의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알고 자극하면 됩니다. 이 세 곳은 단순히 여성의 몸에 있는 어떤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의 차원이며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아 이미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당신의 아내조차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얼굴을 붉히고 다시 몸을 떨며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당신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신체와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아내든 오랜만에 만난 연인이든 어떤 여성이든 이 세 가지 차원의 자극 앞에서는 동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70인데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발기력도 약해졌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며 이미 포기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 차원의 접근법은 여러분의 폭발적인 힘이나 지치지 않는 체력과는 무관합니다. 혹은 강철 같은 발기 지속 시간과도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입니다. 더 섬세하고 더 부드럽고 더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나이는 오히려 이 방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조급함과 서투름 대신 이제는 삶의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이해와 여유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년의 건강한 부부 관계가 가지는 엄청난 이점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생존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잠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지켜주며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가장 깊고 원초적인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연구 결과가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으며 질병에 대한 면역력 또한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부부관계 시 뇌에서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이자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할 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동시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즉, 부부 관계 자체가 강력한 천연 스트레스 해소제이자 우울증 예방약이며 혈압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성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전립선염 및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에게 이것은 존재의 확인입니다. 여성도 나이가 들고 폐경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변해버린 몸매를 보며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른 누구도 아닌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의 따뜻하고 사랑이 담긴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여자로 바라봐주는 그 뜨거운 눈빛은 그 어떤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보석보다 더 강력한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생겨도 여전히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손길 하나, 그 눈빛 하나로 아내의 무너졌던 자존감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이를 핑계로 이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소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세 곳의 열쇠, 그 세 가지 차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차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곳은 바로 아내의 마음과 뇌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여성의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강력한 성감대는 골반 어딘가에 있는 작은 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머릿속에 있는 뇌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십 년간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아내의 그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성감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혹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 메커니즘은 남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이나 단순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비교적 빠르고 쉽게 흥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탁 하고 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의 흥분은 스위치 방식이 아니라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온도를 올려야 하는 두껍고 무거운 가마솥과 같습니다. 그 가마솥에 밑불을 지피는 것은 남편의 단단한 팔뚝이나 거친 숨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정서적 교감과 안정감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에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 한마디 없다가 밤에만 다가가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일만 하다가 오직 자신의 육체적 요구가 일어나는 밤이 되어서야 스멀스멀 다가갑니다. 아내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낮 동안 남편으로부터 감정적인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런 아내가 밤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손길을 방여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성의 뇌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과 신체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이 남성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몸도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몸은 그 어떤 물리적 자극에도 쾌락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함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방어 모드를 가동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다가간 그 손길이 아내에게는 침입이나 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이 무서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감정 계좌에 긍정적인 예금을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이 감정 계좌라는 심리학 용어는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평소에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저축해 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칭찬, 감사, 공감, 다정한 눈빛, 사소한 도움의 손길이 모두 예금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출할 수 있는 신뢰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따라 당신 더 예뻐 보이네.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나한테 말해봐. 이런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감정 계좌에 쌓이는 사랑의 예금입니다. 이 예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즉 감정적 파산 상태에서 밤에 육체적 관계라는 거액의 대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계 중에 침묵합니다. 자신의 오랜 경험과 어설픈 감에 의존해서 아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만지니까 좋아, 어디를 더 만져줄까? 지금 느낌이 어때? 조금 더 세게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부드럽게 할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쑥스럽거나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남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물어봐주고 자신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주는 남자에게서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이 단순한 욕구 해소의 대상이 아니라 완벽하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성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모든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버립니다. 만약 아내가 수줍어서 나도 잘 모르겠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같이 찾아보자. 내가 천천히 당신 몸을 탐험할 테니 좋은 느낌이 드는 곳이 있으면 내 손을 살짝 쥐어줘. 불편하면 머리를 살짝 흔들어줘. 이 얼마나 멋지고 성숙한 대화입니까? 이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그 어떤 행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교감입니다. 서로를 탐험하는 즐겁고 새로운 놀이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성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진짜 비밀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뇌를 먼저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차원인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아내의 몸이 당신의 손길을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차원, 즉 구체적인 신체적 자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극해야 할 곳은 바로 여성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경이로운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주알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음핵 또는 클리토리스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 진주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돌기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작은 부위에 무려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성기 말단에 분포하는 신경보다 약 2배나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진주알은 오직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체에서 유일무이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생식이나 배설 기능이 전혀 없이 오직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만 존재하도록 설계된 신의 선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남성의 음경이 쾌락과 생식 배설의 기능을 겸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하고 경이로운 기관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은 이 진주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쳤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너무나 거칠고 무례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00개의 예민한 신경 다발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을 마치 때를 밀거나 혹은 빨래를 비비듯 강한 압력으로 누르거나 문지른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과연 쾌락이겠습니까? 아니면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여성은 즉각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당신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며 행한 그 자극이 사실은 아내에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예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져야 할지도 몰라 단 한 번도 제대로 자극해 보지 못한 채 그저 지나쳐 버리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주알은 여성의 소음순을 살짝 벌렸을 때 위쪽에서 두 소음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콩알이나 쌀알 같은 느낌의 돌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고 제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처음부터 그 중앙부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공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즉 자극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진짜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면 태양 주변의 따스한 빛, 그 주변부의 공기부터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사용하십시오. 손가락 끝에 힘을 완전히 정말 완전히 빼십시오.
그리고 마치 아기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거나 여린 꽃잎을 만지듯 혹은 깃털로 살짝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으로 만져야 합니다. 진주 아래 직접적인 부위가 아닌 그 주변부를 먼저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왼쪽으로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아주 살짝, 마치 시계추가 느린 박자로 움직이듯 부드럽게 스치는 겁니다. 이때 힘은 거의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섬세한 감각을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팔뚝 안쪽 가장 연한 살에 손가락 끝을 대고 원을 그려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힘이 부드럽다고 느껴지는지, 어느 정도의 힘이 아프다고 느껴지는지 직접 실험해 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힘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부를 공들여 부드럽게 자극하며 아내의 마음을 자극했던 그 질문을 계속하십시오. 괜찮아? 느낌이 어때? 그렇게 주변부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다 보면 여성의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지며 얼굴에 미세한 홍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내의 입에서 참지 못하는 작은 신음소리가 자연스럽게 새어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진주알 본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만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만져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혹은 위아래로 가볍게 쓸어 올리거나 내리듯이 때로는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듯이 자극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특히 여성의 뇌는 계속 똑같은 동작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그 자극에 금방 익숙해져서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20초에서 30초 정도마다 손동작의 패턴이나 강약 속도를 미세하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가 때로는 부드럽게 지그시 눌렀다가 장난스럽게 그 주변의 다른 부위를 살짝 만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자극이 되어 여성의 몸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주알 자극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마치 섬세한 피아니스트가 가장 소중한 건반을 다루듯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그녀의 몸은 스스로 열리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반응을 선물처럼 안겨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외부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진주알이 섬세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여성의 몸이 충분히 달아오르고 몸 안쪽에서도 풍부한 애아액이 분비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차원, 세 번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 안쪽에 숨겨진 또 하나의 신비로운 보물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작 그 실체에 대해서는 가장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바로 G스팟, 혹은 저는 이것을 지존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G스팟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점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곳은 어떤 특정한 점이라기보다는 질벽의 특정 영역, 즉 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G스팟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건 없다며 그 존재 자체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의 질 안쪽, 앞쪽 벽, 즉 배 쪽을 향한 벽에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유독 신경이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흥분했을 때 혈액이 몰려들어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민감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앞서 말씀드린 진주알 자극과는 또 다른 몸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듯한 묵직하고 강렬한 오르가슴을 유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지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선 두 단계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남편분의 손은 그 어떤 부위보다 청결해야 하며 손톱은 아내의 연약하고 소중한 질 내부 조직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짧고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의입니다. 둘째, 윤활제의 사용을 절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노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아무리 흥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액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질건조증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흥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입니다. 이때 수용성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고 서로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필수적인 배려입니다. 윤활제 사용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더 아끼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가 끝났다면 드디어 지존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역시 첫 번째 원칙인 대화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 몸 안에 더 특별한 곳을 찾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아내의 동의를 구했다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윤활제를 바른 손가락 1개 혹은 2개를 질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마치 이리 와 하고 손짓하는 듯한 모양을 만듭니다. 그 상태로 질의 위쪽 벽, 즉 아내의 배 쪽을 향한 벽을 따라 질 입구에서부터 약 3에서 5자쯤이 정도 들어간 지점을 천천히 더듬어 보십시오. 다른 부위의 매끈한 느낌과는 달리 그곳은 살짝 거칠거나 오돌토돌하거나 혹은 흥분으로 인해 스펀지처럼 약간 부풀어 오른 듯한 느낌이 드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찾던 지존입니다. 만약 찾기 어렵다면 아내에게 소변을 참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줘보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그때 수축되는 근육 주변이 바로 그 영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진주알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강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은 매우 민감한 요도, 주변 조직과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쾌감이 아니라 불쾌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 부위를 가볍게 쓰다듬거나 아주 살살 지그시 눌러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숨소리가 가빠지거나 허리를 살짝 움직이거나 혹은 어머, 거긴 좀 느낌이 이상해라며 수줍어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조금씩 부드러우면서도 일정한 리듬으로 그 부위를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변화는 중요합니다. 위아래로 쓸어내리다가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 보다가 혹은 이리와 동작처럼 부드럽게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는 등 다양한 패턴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존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쪽 영역의 자극과 바깥쪽 진주알의 자극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질 안쪽의 지존을 천천히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자극하고 동시에 다른 손이나 같은 손의 엄지, 손가락으로는 바깥쪽의 진주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쾌락 포인트가 동시에 그리고 조화롭게 자극받을 때 여성의 몸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한 전율과 함께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금 느낌 어때? 괜찮아라는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곳, 이 세 가지 차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인 마음을 여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입니다. 두 번째, 가장 예민하고
강력한 외부의 열쇠인 진주 아래 부드럽고 섬세한 자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 안쪽에 숨겨진 보물인 지존에 대한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탐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진심을 담아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체력이나 현란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아내를 향한 관심과 그녀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배우려는 열린 자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느낌을 존중하는 섬세한 배려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성분들이 저질러온 가장 큰 실수는 나는 내 아내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배워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거나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닫힌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준비가 된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남편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쯤 남편이 나를 다시 따뜻하게 만져줄까? 언제쯤 나를 다시 여자로 뜨겁게 바라봐 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을 이제 여러분이 끝내주십시오. 오늘 배운 세 가지 방법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바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낡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쉽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 두 번 진심을 담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손길은 점점 더 섬세해질 것입니다. 아내의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항상 당신을 피하던 아내가 먼저 당신의 손을 잡으며 오늘 밤 또 그렇게 해줄래요? 라고 수줍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적처럼 행복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용기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여러분의 진짜 사랑이 지금부터 다시 더 뜨겁게 시작되기를 저 박서윤 박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혹은 앞으로의 다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더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주제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줄 그 귀한 이야기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혹은 무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